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엔캠 일단 18만원 저항선 오늘 딱 맞았죠. 19만 9천원에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뭐 끝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 일단은 요 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속 시도했죠. 이 구간 위를 계속 올려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매물을 맞고 주가가 밀렸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차트 선생 말대로 18만 원 구간이 저항선이긴 하구나라는 걸 일단 알 수는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는 흐름의 저항선과 단기적으로 앞에 구간 지지를 받아줬던 부분의 저항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차트를 몇 개만 좀 지워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보시기 편하게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보시면은 이쪽 구간에 이렇게 차트들이 좀 이어져 있잖아요. 보면은 자 이렇게 추세가 보여요. 이제 추세가 좀 보이시죠? 내려오는 추세 보이시죠? 앞선 구간의 지지를 받던 흐름, 요 흐름, 이 사이의 저항선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엔캠은 보여줬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그래도 항상 보면은 바닥권 거래가 나온 이후에 눌렸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8만원 저항선을 일단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건 거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앞선 구간 지지선 여기겠죠. 눌렸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패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동반돼야 된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동반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재료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대하는 거는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 어쨌건 이거 공시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좀 보면은 이 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2,500억을 어쨌건 발행을 했는데 이 중에 13%만 일단 공모가 성공했고 나머지 87%는 됐어요, 안 됐어요? 공모가 안 됐죠. 근데 이거는 KB와 대신증권이 8대 2로 전액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KB증권과 대신증권은 뭘 보고 이거에 대해서 2,150억을 인수를 해갔을까라는 거예요. 이 엔캠이라는 회사의 실사를 KB가 다녀왔어요. 이미 실사를 다녀왔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쪽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실사 참여자 명단이 나오죠. 대표 주관 회사인 KB증권에 이렇게 상무이사, 부장, 과장, 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요? 실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업 금융 업무를 20년, 24년, 26년 그리고 기업 금융 업무를 4년, 4년, 9년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업 금융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엔캠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엔캠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분명히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2,150억을 빌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캐파 증설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도 있겠지만 가장 큰 내용들은 아마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점에서 실사를 가서 내가 2,150억의 투자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실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뭘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엔캠 쪽에서는. 그럼 뭘 보여줬겠습니까? SK나 LG나 이쪽에서 이 전해액 관련돼서 공급을 받는 회사는 북미 쪽에서 우리밖에 없고 곧 대규모 공급 계약 관련된 계약들도 체결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어필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1,150억에 대한 투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공급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규모 같은 경우는 5조에서 10조 규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공급 계약 연도예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6년 동안 공급 계약. 그래서 10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면서 뉴스를 뿌리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스를 뿌리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수익성 마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진을 좀 적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게 매출을 공급을 해서 공장을 계속적으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공급 계약을 엔캠 쪽에서 체결할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호재가 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애들이 2150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그냥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제가 이 18만원의 저항선에 대한 부분은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죠 여러분들? 이날? 이날이 언제요? 자, 바로 12월 2일이에요. 영상 잠깐 보면, 자, 엔캠 2월 2일에 영상 한번 찍어드렸었는데, 자, 2,500억 대규모 공급 계약, 그죠? 곧 터지나?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잠깐 볼게요. 자, 이쪽을 좀 보면 제가 여러분께 정확하게 언급을 한번 해드렸어요. 일단 잠깐 볼게요. 사실상 어쨌건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크게 이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이 지금 여기서 반등하면 어디까지 좀 올라가겠냐라고 봤을 때 그냥 냉정하게만 좀 보면, 냉정하게 확인해 보면 1차적으로 저항선 잡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지지선 봤던 부분 여기 15만 8천원, 15만 8천원이 1차고요. 2차적으로 부분 어디요? 2차 중요한 부분 여기 얼마? 18만원. 18만원이 2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3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21만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실 지금 현실적인 방안은 18만원이거든요. 이 구간.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가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러한 텐션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때 강한 탄력성을 올라오면 18만원까지 일단 확인을 해보는 거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18만원 저항선에서 많은 분들이 매도 타점이 좀 나갔습니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 아침 오전 9시 2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엔캠 18만원 단기적인 저항선 체크해라. 이 구간 주가 올라가고 있을 때 17만 8,800 올라갔을 때 18만원 체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 어떻게 됐죠? 1분만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오늘 아침에 쭉 올라가다가 17만 9,900원에서 단기 저항을 맞고 주가가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지지저항 관점에서 엔캠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나 현실적인 가격대에서 일단 대응을 하고 지지 나오는 걸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엔캠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재료가 12발행 관련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소진은 되었다. 소진은 되었지만 이 만약에 그거예요. 저는 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있잖아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근데 만약에 얘가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안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 있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주가가 안 내려오고 만약에 버티잖아. 엔캠이. 그럼 우리가 이걸 뭘 봐야 되냐면은 의심해 봐야 돼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여기서 만약에 안 내려오잖아. 그럼 이거는 더 갈 수 있겠다를 의심을 해봐야 돼. 왜? 누군가 밑에서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전환 사채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언제 상장이 됩니까? 자, 보면은 자, 전환 사채 같은 경우 상장 날짜가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자율공시 여기를 볼게요. 자, 쭉 내리면은 상장할 수 있는 날짜가 여기 보이죠? 얼마? 2024년도 12월 29일부터. 그러니까 즉 14만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25일 이후로 거래일 수로 따지면은 한 13에서 14거래일 정도 이후에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전환사채 물량이 14만원짜리가. 그러면은 KB증권이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량을 팔겠죠. 근데 최대한 올려서 팔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호재가 나올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서 내년 연초쯤에 큰 호재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뜬금없이 여기서 전환수고 행사가 한번 더 나옵니다. 날짜가 12월 17일이에요.
얼마? 68,000원짜리가 30만 정도 나와요. 220억.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구간에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쓰고, 혹시나 엔캠을 제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오늘 구간에서 뭐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는 체크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18만원 찍고 내려왔고 지금 이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양봉의 중심선이나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 이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엔캠을 혹시나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호를 하나 띄워 놓을 테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좀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엔캠 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방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창에 링크가 있거든요. 설명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라고요? 010-9201-6329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엔캠 분명 여러분들 20만원 이부터 30만원 사이 구간 아직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물 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라왔을 때 던져야 되는지. 제가 가장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부분은 제가 21만원에도 여러분들한테 얼마?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엔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엔캠이 올라왔을 때 제가 21만 5천원 8월 16일이거든요. 8월 16일.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엔캠 지금 21만 5천원 오래 기다리시면 내가 지금 엔캠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3분의 1 내지 2분의 1 비중축소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얼마요? 이때란 말이야. 이때 말씀드렸고 이 다음날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 결국 지금 보면은 그 4달 사이에 최고 고점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축소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의견을 드리니까 대응하실 분들은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엔캠 입장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엔캠을 매수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우리가 IRA 법안 최대 수혜주였잖아요. 엔캠이. 그렇죠? 왜냐 2차전지 다 오르고 죽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장주로 부상하면서 엔캠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야. 이 IRA 법안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법안이고 중국에 생산되는 원자재나 장비를 전액도 마찬가지죠.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받는 구조가 IRA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IRA 법안이랑 똑같은 법안을 찾아내면 된단 말이야. 뭐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야. 생물보안법. 이거 언제 통과해요? 곧 통과가 됩니다. 곧 통과가 돼요. 12월 안으로. 그럼 그래가지고 생물보안 뭐야? 바이오잖아. 원료 의약품과 위탁 생산 CDMO. 이 관련주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포스코 50배, 30배, 10배 가는 종목 나오지 않을까요? 바이오에서? 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현 구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시려면 뭐 하자? 반드시 이 생물보안법 관련주 히든 종목 하나 받아 가셔라. 영상 마지막에 넣어놓을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010-9201-6329로 히든 남겨주시면 되는데 영상 마지막에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지지저항을 보는 이러한 간단한 기법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저항 기법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추가 기법 영상 마지막에 또 넣어놓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010-9201-6329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엔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과 이 기법 요 두 가지는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금색이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